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한국은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북한과의 미국, 한국과의 이슈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한국에 포커스를 두고 보고, 물론 미국에서는 미국에 포커스를 두고 보지만, 미국이 항상 그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이슈를 중국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북한과 남한과의 문제는 더 그 자세히 남북 관계에서 들여다보고 또 미국을 그 옆으로 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미국이고, 또 북한도 오늘 그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죠.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뭐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과 협조를 하고 한국을 이제 전처럼 뭐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잘 풀어지게 되려면 미국, 더군다나 이제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한일 감정 같은 것이 강해지고, 아직도 그 아베 신조에 관한 한국 사람들의 악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중국이 바라보는 게 있고, 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워지면서 걱정을 하고 또 한국에 다가가야지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어느 언론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미국에도 진보와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워낙에 영향력 있는 팍스 뉴스 같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의 그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언론이 대통령 쪽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물론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한인이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많은 그런 뭐 큰 연구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주체도 아니고 미국 정부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제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정규 방송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나 이렇게 주말에 뭐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나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전해드릴 때 저는 항상 제 마음가짐이 미국의 보수 재단, 진보 재단, 미국의 보수 매체, 진보 매체, 한국의 매체, 모든 매체의 사람들의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그 주장이라든가 보고 있는 시각 같은 것을 가능하면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부에서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뭐 어떤 그 재단에서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이 정부를 미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만약에 차기 정권이 누가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색깔이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정권을 밀고 싶은 마음도 어차피 없고 원래도 그렇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게 어떤 것이 가장 공정한가. 그리고 아무리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마음이 또 많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 이민자에 관한 이슈나 그런 것을 전할 때 뭔가 그 약한 사람 쪽에 많이 가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또 신문에 글을 쓰고 취재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회 정의라는 큰 줄을 놓고 거기서 똑똑하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너그럽게 모든 것을 잘하면 좋지만 힘을 없고 그 힘이 없고 그 반대쪽에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쪽에서 방송을 하는 게 당연히 방송하는 사람과 신문, 뭐 저널리스트 모두 다 포함해서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지 될 태도고 또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미국보다 한국이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한다고 뭐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미국 사람인 척하네 하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미국에 미안한 게 많죠. 오히려 미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어떤 때 결정적인 때는 한국이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수인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뭔가 그 법의 잣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항상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정의와 평등과 뭔가 그 먼 길 같지만 제대로 가야지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린다는 이런 것에 따라서 기초를 해서 방송을 여러분들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의 진보는 이번 주에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뭐 불편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을 해줘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일을 맡긴다. 이것 굉장히 그 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해야죠. 먼저.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말하자면 싸고 돈다 하는 건데 그 싸고 도는 기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많이 그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그럽니까?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너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진보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에 대해서도 뭐 북한이 아무리 그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기 탄도 미사일을 그게 다 한국이 그 관역이 되는 그런 미사일 발사잖아요. 그런 것을 발사를 해도 북한이 이거 미국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죠. 한국과 미국의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한국을 더 겨냥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가끔 제가 정세현 전 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왜 그분이 발언을 너무 친문재인 쪽으로 한다. 이것은 부당한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께 상당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분께.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정세현 전 장관이 아마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하시지만 굉장히 경력도 있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팔로우업을 하셨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 관련 이제 큰 일을 하면서 본인의 그 경력을 지금 은퇴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방송은 했지만 다시 뭔가를 잡아보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지명된 것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 진보다 보수다 전부 자신들이 목적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꼭 거짓말, 거짓 주장이라기보다 그쪽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과는 그토록 한편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하기 싫다. 나도 김정은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인 뭐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서 또 그 단기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은 완전히 아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는데 왜 그래? 한국의 청와대에서 왜 새벽에 회의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가장 곤란한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를 해도 한국과는 대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CNN 방송이라든가 많은 그 미국의 매체가 전하고 있는데 그 쿼츠 같은 매체도 아니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한국과 미국의 매체가 뭐 북한의 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담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 8월 11일 평양에서 담화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담화가요, 내용을 다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마 잘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진보 매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가 다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북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남한에만 그냥 남한만을 때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그래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이 한 얘기를 보면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누구겠어요? 남조선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에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어제부터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연습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훈련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또 우리가 무난히 넘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이 문장은 중앙일보 등 인용을 하더군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 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 소동을 피워댄 것이다. 보수에서는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얘기를 해오고요.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 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어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춰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도 많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 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한다면서 사실상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 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 격환이 중단 촉군이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때도 아니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뻐젓이 버려놓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탐해하려 들며 재편에서 오히려 분주탕을 피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상태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남조선 당국이 군사 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화해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연습에서의 개념적인 것이 명백히 우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다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다. 또다시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인이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 대화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제일 처음에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그리고 또 2번을 더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얼마나 약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3번을 만났는데도
불과 얼마 기간을 두지 않고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 번 만난 중에서 어느 몇 번째였는지는 모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알려졌었잖아요. 그 국가안보 미팅을 우리 때문에 자주 하시는데 그런 게 아주 습관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다시는 새벽잠을 깨우지 않도록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말이 얼마나 사상 누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5번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했고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이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게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구나. 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구나. 이게 미국 전문가들이 점점 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액체 연료고 이동식 발사되고 또 북한은 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처음에 감지하기도 힘들고 뭐 요격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비핵화로 가는 것이냐.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괜찮다 하고 남한에만 뭐 하나한다고 하고 뭐 돈을 더 내야지 된다고 하고 새로운 타입의 무기 이번에는 특히 사진을 보면은요, 전문가들이 다 이것을 분석을 해놨고, 또 북한에서도 6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좀 관계자들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뭐 뒷모습, 또 발사 장면 같은 것인데, 7월 25일 이후에 5번 모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죠. 발사한 것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KN-23와 비슷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자세한 것은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들베리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 있는 북한 문제 요즘 잘 연구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이제 마이클 뉴티츠만이라는 이 전문가가 왜 두 개의 미사일이 같은 목적에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발전을 하는 것이고 점점 더 싱가포르 이후에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북한이 우리는 앞으로 조미회담을 하겠다 하고 이 내용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일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북한으로부터 뷰티풀한 편지를 from the top부터 bottom까지 너무 뷰티풀한 편지고 그리고 그 편지를 노스 코리아에서 직접 나의 오피스까지 배달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중간에 아무도 끼지 않았다는 거고 누군가가 뭐 북한 사람이 오피스로 왔다던가 아니면 미국 사람이 간 거겠죠. 미국 사람이 가서 오피스까지 백악관까지 배달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직통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뭐 중재론 역할론 같은 것을 이제는 북한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정도가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나 동맹국이 아니라 김정은 편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뷰티풀한 편지 얘기도 했고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어느 천년에요. 지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던 없던 그리고 왜 미군이나 동맹국이 아니라 김정은 편이다. 미군까지 넣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단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 물론 뭐 일본 주둔 미군이라든가 한국 주둔 미군이 타겟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미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그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금요일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서 협상하고 싶다고 했고, 판문점에서 뭐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스몰 사과를 했다. 단거리 테스트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트윗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 편지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어떤 형태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 건지, 이건 잘 모르는 거고요. 아무튼 머지않은 시일에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많은 부분이 정말 이상하고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ridiculou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xpensive,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서 나도 불만이다. 똑같이 지금 한 편이 돼버렸습니다.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요. 북한에 대해서 놀라울 게 없습니다. 언제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불만을 했고, 또 실제로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ridiculous하고 expensive한 훈련이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지 않다. 한국이 다 변상을 해내야지 되는데, reimburse를 해줘야지 되는데, 뭐 82년 동안 언제 훈련을 했습니까? 그 6.25 이후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이라 싫고, 뭐 돈을 더 내라, 돈 한 푼도 안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푼도 안 내기는요, 냈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 70년 동안, 82년이 아니라 미국 단어로 그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LINCHPIN, 완전히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한미 동맹의 그 핵심과도 같은 그런 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virtually nothing, 한국은 정말 거의 실제적으로 한 푼도 안 냈다, 한 푼도 안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이번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고 팬인 적이 없고 돈 내는 거 싫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뭐 그런 문제죠. 그 동맹의 한가운데에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에 그 집착을 하니까 북한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서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사이를 떼내려고 하는, 한미 동맹을 그 약화시키려고 하는, 미국 말로 표현하면 디스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코드를 이렇게 해체해버리는, 디스코드 해버리는, 동맹을 깨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잖아요. 한국의 보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세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금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양측을 다 비난을 하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셔야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겉으로는 한미 동맹, 그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깨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필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오케이, 그럼 내가 들어주지 하고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취소야 하고 바로 있었던 중요한 것들 취소하고, 요즘에 조금 이름도 바꾸고 좀 그 강도도 약화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것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도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는 군사훈련을 뭐 왜 하느냐고 하면서 무기는 계속 팔고 있잖아요. F-35A, 뭐 스틸 전투기 같은 거. 그러니까 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진보든 보수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남을 그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다 놓고
그 일관성 있게 비판을 그 해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 아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런데 요즘에 북한도 아니 중국도 좀 불편하죠. 중국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가까운 것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평양이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을 이용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 고개를 빳빳이 치켜든다. 중국에도 가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가고 했지만 이게 또 그 북한의 아주 새로운 뭔가요. 항상 그 중국과 잘 지내고 뭔가 형제국 비슷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다 중국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두 나라에서 지도자가 바뀌면서 지도자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나이 차이도 많고 해서 뭐 지난 6년 동안 끄떡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아주 갑자기 또 어려워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뭔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이 해봤으니까 또 훈수도 좀 들을 겸 해서 뭐 중국을 방문을 하고 비행기도 얻어 타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막상 김정은이 또 트럼프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인도 평양까지 가게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그 북한이 과거의 북한은 아니라 좀 다루기 힘든 문제가 있는 동맹국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한미 군사 합동훈련 한다고 경고하고 또 뭐 계속 이렇게 단기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것이 베이징으로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즐겁지 않고 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미국을 향해서 북한에 좀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풀어주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자체는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면은 그동안은 무조건 미국이 그럼 한국과도 동맹을 더 강화하고 군사동맹이요.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이래 왔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훈련 잘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자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는 이렇게 북한에서 직접 백악관의 집무실까지 편지를 배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직접만 하면은 영향력을 이 중국이 잃을 수도 있겠네 하는 게 이제 그 시진핑이 걱정하는 것이고 북한은 잘 지내는 척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16개월 동안 지난 16개월입니다. 본인이 그 북한의 권좌에 올라가고 6년 동안 한 번도 북한 바깥에를 안 나가다가 16개월 사이에 지금 뭐 바깥에를 막 다니면서 뭐 중국, 미국, 한국, 러시아 지도자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베트남, 싱가포르 지도자들도 만났잖아요. 세계의 뭐 데뷔를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시켜줬습니다. 이 텔레비전 그 프로듀서 그 출신인 진행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잘 그 해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도 그 도전이 된다는 거죠. 이제 북한이 자꾸만 그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략을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그 직접적으로 미국은 압박을 아직 주는 게 없잖아요. 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그 경제 협력, 무역 같은 것을 많이 늘려서 올해 그 지금 2019년에 현재 한 14.3%가 늘어났거든요. 무역 거래가. 수출은 15.5%, 수입은 3.2%가 늘어났는데 북한으로부터 수입이요. 외교적으로도 이제 두 나라의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 뭐 스포츠 교류 같은 것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이런 것은 갖고 서구 사회, 미국이 되었건 유럽이 되었건 그에 대한 반발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김정은과 문재인, 김정은과
트럼프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군사 합동 훈련도 하면서 지난번에 한국 영공도 넘었고 뭐 독도 뭐 이런 데도 넘어갔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북한과 무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2018년도 한 해 전체를 통틀어 봐야 3,400만 달러 규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북한은 24억 3천만 달러니까 한 7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그 북한과 거래하는 거래량은. 그런데도 이런 것이 늘어나고 군사 협력도 하고 해서 글쎄요. 중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얼만큼 더 강화할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을 봐가면서 지금 그 전략을 좀 변경하고 북한에 뭔가를 더 준다던가 북한으로서는 그 줄타기만 잘하면은 별로 그 힘들 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기까지 와서 북한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의 기조도 아니고 이제는 뭔가를 더 중국처럼 좀 잘해주려고 해야지 되고 하는 상태잖아요. 북한이 지금 나한테 좀 잘 해봐봐 다들 아니면 뭐 내가 직접 트럼프하고만 거래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그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 이런 것이 서로 그냥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양국에 다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 사이에 중국이 그래. 중국은 아주 고소해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일본과도 그 사이가 나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일본과는 한국보다는 더 가까운 라이벌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5위권 안에 들어있고 그 한국이 뭐 11위권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규모가. 해서 중국이 또 한국과도 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아주 그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얽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이 좀 잘못했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역적인 규제를 하는 거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굉장히 그 강해지고 일부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시에서 좀 잘못해서 하루 만에 뭐 배너를 내리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시민이 어떤 그 거부를 밝혔기 때문에요. 우리 뭐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아베 신조가 싫은 거고 국가에 대한 것도 아니야. 뭐 항상 해왔었던 얘기요. 북한의 정권과 그 지도층이 싫은 거지 북한 주민을 우리가 해를 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바꾸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수출 의존국이기 때문에 8월 달에도 더 줄어들 테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일본에서 소재를 받아오지 못해서 그 완성품이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과 관련되는 것을 많은 것을 그 보이콧 하면은 그게 이제 다 한국 사람이 해를 입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일본 식당을 운영하고 뭐 일본 차를 파는 사람들도 일제차 안 산다고 하니까 그렇고 일제차는 가지고 나가면 뭐 누가 스스로 부수기도 하고 뭐 어디 다칠까 봐 겁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가솔린 수요도 줄어들 테고 가솔린을 아예 일제차에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주의소도 있다고 하고 이게 다 한국 경제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 상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그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본 상품을 수입해서 파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일본 상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직접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태니까 적당히 두 나라가 적당히 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많이 그 알면 알수록 과거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을 해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금요일에 뭐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두 나라는 항상 싸워. 우리가 뭘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서 전에는 일본이 지나치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그런 그 매체들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한국도 좀 지나치다 하는 그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중국은 싸워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미 대사가 그 이수혁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육자회담 뭐 대표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그 출신이라 그런지 사람이 신뢰성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미 영국 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그 트윗 한 방으로 잘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좀 그 지켜봐지고요. 그리고 역시 내일이 미국이 월요일입니다만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던가 또 북한의 새로운 뭐 탄도미사일 또 아직까지 그 훈련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멈출 것 같지도 않고, 미국 언론도 이제는 점점 더 확실하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핵을 포기한다는 뜻은 없는 거구나. 핵을 가진 북한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제대로 된 현실 감각인 것 같다 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